간단한 삼성기상은 바로 수나라를 유학한 도승인데 이분은 유불선을 회통한 분이야. 삼성기상을 읽을 때 왜 즐겁냐? 오한건국이 최고라 유일신이 제400역 지천하사 오한건국이라고 해놓고 자 인간에 대한 진리정의를 해놓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행복한 나라 광명의 나라를 건국하는 것이다. 건국을 우리들의 삶의 근본 주제로 선언을 하는 거야. 재밌는 건 뭐냐? 그 광명의 나라 환국은 어디서 왔냐? 그 환국의 국가 건설과 경영과 국가 존립의 영원한 목적은 뭐냐? 이 유일신이라는 거야. 서양의 오직 유자가 아니야. 있을 유자야. 유일신이 제400역 지천하사 신이 광명의 우주하늘에 계셨다는 거야. 그 단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한 단락에 유불선이 그냥 회통이 아니고 도통한 그 신법경께서 얘기하고 있다. 이분의 그 일화를 써놓은 그 불교 책을 보면은 이런 돗자리 깔아놓고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하늘을 날아다녀요. 자, 원동중이라는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의 아버지, 조선 왕조를 건국한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야.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시오. 너하고 얘기 안 한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자리를 옮겼어. 이렇게 올고전 선비정신의 대명사. 이분이 삼성의 하를 썼어요. 배달국 환웅천왕 18분의 족보가 나와.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건 누가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행촌이암 고려 말 6 임금을 섬기신 수상을 했던 분. 이분의 집안이 아주 쟁쟁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분의 야후는 누구예요? 바로 삼성기 하승 태종의 스승인 원천석, 이 원동중, 바로 그분의 스승이야. 손자는 태종 이방원 아들 세종대왕의 스승이야. 그 이상의 지성이 어디냐? 태양과 같은 지성으로 만인지상 1인지하에 6 임금을 섬긴 행촌이암, 천하의 대문장과 천하의 명필 원나라 황제가 감탄을 했던 역사적 인물을, 이런 역사적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고 환단고기는 우기서 조작된 책이다. 이건 이런 역사적 인물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단군은 47분이다. 단군조선은 2096년 4년 부족한 2100년의 그 역사 통치 시간대가 있다. 근데 북부여사 완성한 지금 범장은 고려가 망할 때 산속에 들어가서 함께 불태워 죽었단 말이야. 물론 그 양반 자리 옮겨서 살았지만은 범장은 원동중, 원천석 이분하고 이제 아주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리고 화해사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유학자들하고의 그 언어 세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화해사전을 번역된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판단고기에서 이제 태백일사 8책을 써서 우리가 이제 우주의 창세기, 삼신오제 본기, 환국에 대해서 따로 쓴 거야. 또 배달국에서 신시봉기로 따로 쓴 거야. 그 다음에 단군은 사만으로 나눠 다스렸다. 사만관경목이라고 이런 별책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도경전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신전, 한국인의 본래의 그 신전에서 어떤 교육을 했냐, 어떻게 천재를 올렸냐, 이게 소도경전 본원이거든. 우리들의 본래 인류 역사 문화의 그 원형을 창조한 한국인 조상들의 본래 그 경전, 국민교육 경전, 그 3대 경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고구려, 그 다음에 후고구려, 발해라고 하지만은 그건 식민사학이나 중화사관의 이제 그런 언어인데 대진국, 그리고 이제 고려. 그게 우리 역사의 그 우리 역사의 이제 대의를 이렇게 이제 바로잡아 주는데, 지금 우리가 위서론에서 보면 환단고개는 그 원래 그 원전이라는 거 초간본도 없고 79년도에 이제 교정본이 마무리돼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유립이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의 창작품이다. 그리고 다 대부분은 조작된 거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마녀사냥으로 이것은
금서고 말에 죽음의 책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단고기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책 한 권이 세상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환단고기가 초간본이 이조 왕조가 패망한 그 다음에 1911년에 신내년에 30권 초간본이 나왔는데 이미 13년 전에 서력으로 1898년에 단군세기가 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1899년 광무 3년에 바로 이 태백일사 환단국의 80%를 차지하는 태백일사가 간행이 됐습니다. 이때 천보경 요해라고 하는 계현수 선생의 책도 이제 간행이 됐는데 그리고 1909년에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해학 이익이 그 제자 계현수 선생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단학회를 조직을 했어요. 단학회. 이 단학회를 알아야 위서론에 대해서 시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909년에 단학회가 조직돼 가지고 마리산 참성단에 가서 삼신 하느님께 이제 직접 신고를 드린 거야.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초간본 30권이 나왔고 10년 뒤에 이 계현수 선생이 가명극이라고 하는 조선인 그 밀정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일본 헌병대에서 아주 무참하게 온 뼈마디가 다 부러지고 눈알이 빠지고 마침내 그 저항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일본 헌병들 대칼로 말이야 사지를 잘라가지고 압록강에다가 수장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 비극을 14세 소년 때 직접 현장에서 본 단해 이관집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환단고기를 바로 만주 관전현 배달 의숙 학당에서 공부를 했던 그 소년이 이제 이 환단고기 한 권을 가지고 남쪽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이분의 그 연보 우리가 이제 이유립 선생이 1907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원래 3살 때 이제 그 어머니 백씨한테 천자문을 배웠다. 환단고기에 나올 때는 5세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6세 때 계현수 선생하고 이 광개토 대왕 여기서는 광개토 성능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를 2차 이렇게 참배를 했어요. 이제 8세 때 1914년에 자기 아버지께서 이 천보경 직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제 책이 나오는데 자 이분이 이제 13세 때 만주로 이제 옮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달의식 학당에서 아버지 따라서 역사 강론을 들어요. 환단고기를 배워 13세 때부터 환단고기를 암송하는 거야. 이 의식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14세 때 1920년에 조선 소년 독립단에 들어가서 단장이 되고 그리고 평안북도에 있는 천마산인데 소년 통신원이 돼가지고 그 암기술이 기술적으로 발달한 것은 통신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책 20권, 30권, 50권 쭉 얘기하면 그걸 다 외운다는 거야. 그거 한번 증언 들어보죠. 옛날에 계현수 선생이라든가 이기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에게 얘기해줬던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40번 쪽지를 적어주더라고. 그래 이제 갔더니만 사설하는 분이 지금까지 아무도 보려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걸 보고자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복사를 다 해왔어요. 저 라면 박스에 한 2박스가 넘어 됐어요. 도대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딱 기억을 하셨습니까? 독립군들하고 독립군들 사이에 메시지 편지 같은 거 전달하면 헌병단에 다 뺏기잖아요. 외워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거야. 그게 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대한독립소년단이라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단장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거기 외우는 게 이렇게 숙달이 됐다. 그때부터 훈련된 거야. 이제 외우는 게. 그리고 24세 때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금식으로 세상을 떠난 해학 이기 선생이 신교육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삼육 전제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삼육사를 조직해가지고 위원장이 되기도 하고 29세 때 삭주의 유교 청년회 그런 책임자도 하고 32세 때는 동아일보 삭주지국의 책임자도 하고 1941년 해방 4년 전에 늦은 나이 35세에 신매녀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되기 1년 전에 신시 개청경을 발표를 하는데 신시 개청경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건 나중에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찍었어요. 이 책은
우리 역사의 원형은 어디 있는 거냐?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역사서에서 그건 이제 상국유사의 고조선조인데 상국유사 고조선조를 이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이거야. 이것을 이해를 해야 이제 이분이 환단곡이라는 책을 어떤 마음으로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가. 그 우이소론에 대해서 매우 아주 중대한 그 사실 인식을 하는데 하나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이 신시계청의 내용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분이 이제 그 천마산에서 8.15 해방 봉고제를 지내고 그리고 단학회 기관지 태극이라고 하는 잡지를 이제 발행하면서 주관으로 일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948년에 도저히 북쪽에서는 그 사상 통제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남쪽으로 가야겠다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는 그 어린 딸 3살짜리를 데리고 같은 고향 사람 조카 이서경이 그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양반들이 친족이 살고 있는 이 태전 쪽 청주에 왔는데 그 이서경은 누구냐면은 당대에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바로 명리학의 1인자야. 사주 척경을 쓴 인물. 아주 너무도 유명한 거야 이 사람은. 이유립 선생은 만주에 가서 아마 거기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헌인이 사람들을 만나서 정리하고 그리고 조금 늦게 이제 뒤에 오는데 이 양반이 이제 내려오다가 그 안내원이 배반을 해가지고 해주 소재의 내무국 보안대에 걸려 들어가가지고 아주 거기서 죽도록 고문받고 아주 사경에도 이제 헤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 보초수는 제자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나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탈출을 했어요. 4개월 만에. 그 전에 대동보 고성이시 족보를 찍느라고 이 양반이 해방 전에도 이 대전 지역으로 여러 번 왔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전 근교에 신족이 있는데 그분이 대전에서 그 인쇄업을 하던 분이에요. 유명한 이문사 사장인데 제가 이제 이분 그 가게에서 옛날 인쇄물을 30년 전에 여러 번 찍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룡산 신도안에서 좀 머물다가 이제 청주에서 가족을 찾아 겨울을 보내고 대전으로 옵니다. 그래서 49년도부터는 76년도에 서울로 가기 전에 이분이 근 30년을 대전에서 사셨다고. 그래서 우리 집이 그분이 살던 그 은행동하고 이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제가 10대 때 보면은 그분이 가리방으로 긁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책자가 우리 집에 여러 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이 1949년도부터 이렇게 대전에서 이렇게 살면서 거기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3월 16일 날 강화도 참성단 가가지고 천재를 올린 거야. 자기 아는 사람들하고. 이때 오형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북글씨를 잘 써요. 환단국에는 다 이 사람이 북글씨 쓴 것이거든. 이분이 이제 이유립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위원장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생애를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환단국이 그 정서를 이유립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3월 16일 날 그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월 종료를 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오영기 정서본인데 그러고 나서 정착지가 이제 대전 은행동 1층에서 살림하고 2층에 작은 다락방이 있어. 지금도 그 집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요. 그 작은 다락방에다 이제 이렇게 책을 놓고 한쪽에다가 그 제자들 10대 소년들 고등학생들이 오면 그거 서너 명 갱신이 앉거든 쪼여가지고 그때 이제 공부를 했던 젊은이들 가운데 지금 나이가 이제 다 그 양반들이 60, 70이 됐는데 그분들을 내가 불러가지고 이분 이제 수석 제자인데 양종에는 명문 대전고등학교를 다녔는데 66년도에 친구들하고 가서 이제 그 문화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분 어머니가 이유립 선생의 아내하고 시장에서 같이 옆에서 앉아서 장사를 했어. 그래서 내 아들이 이렇게 똑똑한 놈이 있다 하니까 이유립 선생이 아내 얘기를 듣고 집에도 찾아갔다는 거야. 나한테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집에도 오셨다. 그러고 야 종현아 너 식민사학 배우지 말고 나한테 직접 우리 역사 진술을 배워라.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이 양반이. 이 양종현과 이 사람들을 내가 한번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도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그분 그 아내 되는 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 따님도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환단곡이라고 하는 책을 실제 이름을 들어봤냐. 그러니까
저 이제 따님은 자기는 10대 때 들었다. 그리고 언제냐면은 대개 그게 여고 한 2학년 때 들어본 것 같다. 아버지한테 환단곡이라는 책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보니까 63년, 4년 그때야. 그리고 2년 뒤에 양종현 선생이 이제 문화에 들어가서 이제 책을 직접 보면서 배웠다는 거야. 그 환단곡의 원전을. 환단곡에는 원전이 원래 없는 거다. 환단곡에는 79년도에 교정본이 끝나가지고 그 다음 뭐 80년도에 초에 나온 거다. 그래서 사료 가치가 없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대한민국 대학교 역사과 사학과 학생들 물어보면은 그 책은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책. 봐야 백해무익한 책. 전혀 관심이 없어요. 환단고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 환단고기가 아니고 원래 그 양반이 남한에서 70년대 전후에 자기 저서에다 쓸 때는 환단휘기라고 했다. 환단휘기예요. 환단휘기는 내가 여기 2권이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양종현 선생도 나한테 이걸 한 권을 기증한 게 있고 이게 환단휘기야. 이것은 4권의 다른 책을 여기다 주석을 붙여 해석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양종현 선생한테 이제 여러 번 물어 10번도 묻고 뭐 그건 10년 동안도 물어봐. 제가 답사할 때는 어떤 주제든지 10번 이상을 물어서 거기에서 진실이 느껴질 때 제가 그걸 사실로 이렇게 인용을 하거든요. 그걸 물어보면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 한번 보죠. 뭐라고 하는가. 1966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때죠. 그때 선생님 처음 만나뵀습니다. 한원 선생 사모님과 희명여 선생님과 제 어머니는 그 목축시장에 같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선생님께서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청해가지고 제가 선생님을 만나뵀습니다. 선생님 댁은 목축시장에 있는 1, 2층 격산 가옥이었는데 지금도 그 집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그 집의 1층은 3평 정도 되는데 2층은 선생님이 서재를 쓰고 그 서재 이름이 하남당이었습니다. 1층에서 선생님 앞에 앉으시고 처음에는 저 혼자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선생님 말씀 배우는 게 아주 유익하고 좋아서 주위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11명이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모임 이름을 회의관계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환단고기를 본 건 1960년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댁에서 그 계율 선생이 목판 인쇄를 한 그걸 봤습니다. 책을 너무 소중하게 다뤄서 그 오랫동안 갖고 계시면서 책이 깨끗했습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모양은 색깔도 비슷하고 엮은 것도 같은데 다만 환단곡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환단고기. 당시 선생님께서는 책의 엮은 끈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하려고 애쓰는 걸 보고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그 책을 엮어드렸더니 선생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백내장을 앓고 계셔가지고 군산 일가인 공안과에 눈 치료하러 가 계시는 동안에 집주인이 집세가 5개월인가 이상이 밀렸다고 야반도주한 줄 알고 집기를 전부 팔면서 그 책도 다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그 판 속에 환단고기가 들어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낙담하시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환단고기를 잊어버리고 낙심하시고 계실 때 선생님이 저도 같이 그 걱정하니까 상관없다.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대전에서의 이 고난의 시절 약 30년 일주일씩 밥을 굶어가면서 10대 젊은이들에게 뭔가 민족 역사 광복에 불을 지피려고 했었던 이 노홍의 이 고독한 삶. 이제 여기서 뭔가 좀 서광 비춰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70세 때 1976년도 서울에 상계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고서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그 역사 운동에 이제 많은
기회를 갖게 되고 참여도 하고 그런 조직 속에서 이제 함께 일도 하고 그랬는데